영주권과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2월 24일 이전에 받은 금지 대상 퍼블릭 차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의 입학 허가서인 I-20에 합법 체류를 표시하는 스탬프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와 민주당 경선에서 피트 부티지지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 간의 격차가 고작 0.1%로 나타나 재검토까지 실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AP시험 응시생들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를 위한 웹사이트에는 한국어도 지원돼 한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영주권과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2월 24일 이전에 받은 금지 대상 퍼블릭 차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월 24일부터 취업비자 청원과 비자 변경, 연장 신청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자급자족 선언서인 I-944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대된 공적 부조를 12개월 이상 받으면 비자 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4일부터 시행할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의 시행 세칙과 수정된 이민국 양식들을 공표했습니다. 첫째, 오는 24일부터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 비자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인 I-539, 일명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이민 신분 조정 신청서인 I-485, 주로 가족 이민 초청자들이 사용하는 재정보증서 I-864 등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새 양식에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둘째,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할 때는 이민국의 새 양식인 I-944라는 자급자족 선언까지 작성해 함께 접수시켜야 합니다.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이 I-944 양식은 무려 19페이지에 공적부조 베네핏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개인과 가족의 재산까지 기입해 미국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선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당초 시행일이었던 2019년 10월 15일이 아니라 새 시행일인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받은 공적부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새로 확대된 비현금성 공적부조들인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2월 24일 이전에 받았다면 이민국 양식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SSI, 탄프와 같은 현금 보조는 예전에도 합법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 됐을 때 받으면 안 되는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날짜에 상관없이 이용 여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취업비자 청원서나 비자 변경 또는 연장 신청자들은 2월 24일 이전에 받은 모든 공적 부조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가족들이 받은 공적 부조를 합산해 12개월을 넘겨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변경 또는 연장을 기각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는 새로 도입되는 퍼블릭 차지 본드를 이용하면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 신청자가 먼저 이 본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민 서비스국으로부터 대상자로 선정돼 통보받은 후에나 새로운 I-945 양식을 작성해 접수시켜야 합니다. 퍼블릭 차지 본드는 신청 수수료가 $25이고 최소 금액이 $8,100인데 공적 부조 이용액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도 있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개인 수표나 크레딧 카드로 낼 수도 있고 이민본드 회사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입학 허가서인 I-20에 합법 체류를 표시하는 스탬프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학생들은 스탬프를 한 번 받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추가 이민국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새 규정은 최대한의 체류 기간을 정해놓고 있고 연장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들의 체류기간 규정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는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입학허가서 I-20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해놓고 변경 시 별도 비용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I-20에 합법적 체류를 표시하는 스탬프가 한 번 받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별도 추가 이민국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확정되면 최대 체류 기간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체류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학생들은 $1,5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서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 유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수수료 외에도 이민국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학업이 지체될 경우도 체류 기간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DHS는 새 규정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I-20는 미국 학생 비자 F1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 학생 비자 발급받는 단계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 비자는 통상 유효 기간이 5년, 그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I-20 서류가 유효할 때까지만 통하는 것이라 I-20가 만료되면 비자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학생은 미국 입국 시 I-20 서류를 실수로 간혹 보여주지 못해 다시 출국했다가 입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입국 시 학생 비자, 여권, 입학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유학생 체류 강화 규정이 확정되면 이민국의 기각 가능성도 전보다 커질 수 있는 데다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도 줄고 감소 현상까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첫 번째 개막전이었던 아이오와 민주당 경선에서 피트 부티지지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 간의 격차가 고작 0.1%로 나타나 재검토까지 실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앙당 격인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톰 페레즈 의장이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 최종 아이오와 승자가 결정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막전부터 경선 결과 발표가 21시간이나 늦어져 대참사를 겪은 아이오와 민주당 경선이 설상가상으로 1위와 2위가 고작 0.1포인트 차로 좁혀져 재검토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에서 97%를 개표한 결과 38세의 젊은 후보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26.2%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 2위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으로 26.1%를 기록하고 있어 불과 0.1포인트밖에는 차이나지 않는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개표 결과가 62%와 71%였을 때에도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었으나 21시간이나 지연된 끝에 나온 결과 2위 샌더스 상원의원과의 격차는 크게 좁혀졌습니다. 이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8.2%를 얻어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8%로 득표율이 조금 올라갔으나 여전히 4위로 추락해 있습니다. 1위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0.1포인트 차이로 좁혀지면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중앙당 격인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톰 페레즈 의장은 1위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너무 적어 신뢰성을 더욱 다져야 한다며 즉각 재검토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오와 민주당이 재검토를 실시할 경우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는 더욱 늦어지게 됩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은 최종 코커스 결과를 2월 29일까지는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실시하더라도 그 이전에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민주당 경선에는 선출대의원 41명이 걸려 있으며 승자 독식이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 나누도록 되어 있어 부티지지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11명씩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막전인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는 2020년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첫 승을 장식하며 돌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스스로 바람을 빼버리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AP시험 응시생들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지난해 응시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57%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대입 경쟁률이 심해지면서 상위권 대학들이 AP시험 점수를 높이 반영하자 가산점 혜택을 받기 위해 AP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1학년 교양 수준 과목을 미리 선수강할 수 있는 AP시험 고교 응시생들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격률 또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2019년 AP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기 말 124만 5,527명의 학생이 평균 3개 AP 과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4명은 AP시험을 치렀으며 응시생의 23.9%는 3점 이상을 받아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시험은 5점 만점에 3점 이상이면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점 이상을 받은 전체 합격자 76만 4,702명 중 백인이 40만 2,451명으로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인이 포함한 아시아 학생은 9만 5,141명으로 전체의 12.4%를 기록했습니다. 3점 이상 합격을 얻은 모든 시험 응시자는 전년도보다 1.9% 늘었습니다. 전체 응시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0.2% 소폭 늘었고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별로 비교해보면 아시안, 히스패닉, 라티노 학생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백인,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등 학생 시험 수는 감소했습니다.
아시안 학생은 0.9% 증가, 히스패닉 라티노 학생이 4.8%로 가장 큰 증가세를, 백인 학생들은 6.1%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학기 말에 치러지는 AP 시험은 각 고등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시험 준비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교사나 시설 등 미비로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의 숫자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원하는 AP 과목이 없어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경우 간혹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수년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GPA가 높아져서 지원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AP 시험 성적을 평가하는 대학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비리그는 물론 전국 상위 50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평균 6에서 7개 과목에서 4점 이상의 점수를 대학에 보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최대 규모로 전국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2020 센서스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센서스 조사에는 한국어로 만든 광고와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인구조사국은 조사 요원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내고 한국어 등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미국 인구조사국은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공개 행사를 통해 2020 센서스 인구조사 광고를 발표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처럼 영어뿐만 아니라 59개의 비영어권 언어로 광고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지원한다고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국의 데이터는 단순히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매년 6,750억 달러 이상의 연방자금을 보건, 직업, 학교, 도로 및 사업이 포함된 주와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배분하는 지침이 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미국 하원 해석을 재배분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2020 센서스에서는 미국식 수어를 비롯해 소수민족의 언어까지 반영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센서스 인구조사 비영어권 언어 웹사이트에는 한국어도 지원돼 한인 교민들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접속해 한국어를 누르면 각종 자료와 영상이 한국어로 지원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임시 및 시간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0 센서스 웹사이트에서 역시 확인 가능하며 잡 디테일 라인에 들어가면 온라인 구직도 가능합니다. 2020 인구 센서스는 온라인으로 3월 16일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정은 3월에 종이 설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설문지는 온라인에 접속하는 대신 작성하여 다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응답이 부족한 지역의 인구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며 온라인으로는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안보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이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이상 행동을 할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내신 존 틸러리 장군을 모시고 몇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General, as you know, the North Korean leader Chairman Kim said he might take a shocking action this year or unveiled new strategic weapons. What do you think it may be? First of all, I will answer that question in several ways. One,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s are moving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that has to be the goal. And I think we have to continue to put the strategic pressure to cause Kim Jong-un to denuclearize and also pull back his long-range and strategic missile programs. Now, how do you do that? Well, we've done that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We've done that through the ROK and U.S. alliance.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we have deterred. The first mission is to deter any aggression on the peninsula.
which has been done. The second is in the event that North Korea does something which I will call brings us to crisis, is to fight and win. And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Armed Forces can not only deter, but will fight and win. And I think Kim Jong-un makes a very serious mistake if he underplays or doesn't believe that the ROC and the U.S. forces can fight and win. If North Korea launches some ICBM or the nuclear test, conduct nuclear test, how ROC alliance, U.S. alliance respond? That is unacceptable. And the fact is, of course, you're now getting out of the military aspects and you're talking into the political aspects of what the two countries do together. And remember that the two countries work together on solutions. And it's not a military solution, it could be a diplomatic solution. So in that context, it's very difficult to answer a hypothetical question. But I will tell you, in my mind's eye, it has been the diplomatic efforts by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t this point have deterred North Korea from continuing to test nuclear weapons and to fir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I think we have to continue to do that because it's not only very dangerous for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t's also very dangerous for the globe. What do you think the best way to 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 and to resume the negotiation, denuclearization? So communication is always better than crisis, right? Yeah. But how do you deter? You deter by being strong, having the leadership, the manpower, and the equipment that can defeat any provocation. And I believe we have that. You look at the new equipment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getting, the F-35, et cetera. You look at what the U.S. equipment is. I think we have great capability. Strength causes deterrence. Weakness causes adventure. Okay, thank you so much, General. Thank you very much. Kachi kapshida.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